서비스 품질 관리입니다. 서비스는 품질 통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P&G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처럼 우리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드를 살 때 당신은 아마도 99.44% 정도로 이 세제가 옷을 깨끗하게 해주리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텔의 방에서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벽을 소리내며 치는 사람이 없이 할리데이 호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이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대와 실제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므로 서비스 품질 평가는 어렵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자료 수집도 어렵고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객의 기대와 인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측정해야 하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개인의 욕구, 과거 경험, 구전 커뮤니케이션, 명시적 서비스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개인의 믿음이나 가치관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관련된 모형에는 1988년도에 파라슈만, 자이자몰, 베리의 연구에서 개발된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인 서브콜입니다. 은행, 장거리 전화, 증권, 신용카드 등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97가의 문항, 10개 차원으로 고객의 기대치와 인지 수준을 갖다가 22개 문항, 5개 차원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기대치와 인지치 사이에 갭이 크면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차원을 파악해서 우선 보완할 목적이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10개 차원과 서브콜의 5개 차원을 보면 서비스 품질의 10개 차원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이것은 그대로 서브콜에서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나타나고 서비스 품질의 10개 차원 중에 능력, 신용성, 안정성, 전달성, 예의는 확신성으로, 고객의 이해와 접근성은 공감성으로, 그래서 서브콜의 5개 차원은 유형성,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 시설, 장비, 인력, 통신의 확보, 물리적 환경 등이고, 신뢰성, reliability는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responsiveness는 반응성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고, assurance, 확신성은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호의, 고객의 정중함과 호의 예의를 말합니다. emphasis, 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일 준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서브콜은 tangible, 유형성은 고객에 대한 배려나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신뢰성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같은 서비스 관련 물리적 환경으로, 확신성은 제공해주고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반응성은 고객을 돕겠다고 하는 의지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로, 공감성은 종업원이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 확신과 신뢰, 종업원의 능력과 지식, 예의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성에 대한 그 문항은 현대적 시설이냐, 설비의 외관, 직원들의 깔끔함,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자료로, 신뢰성은 서비스의 약속 시간 준수, 고객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심성의를 보이는 것, 첫 번째를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작은 실수조차 없는 완벽함. 반응성은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정확한 약속, 직원들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자세, 직원들이 언제나 가까운 고객 지원 자세, 아무리 바빠도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직원. 확신성은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직원들의 행동, 고객에게 주는 거래의 안정성, 항상 고객에게 친절한 직원, 고객의 어떤 문의에도 대답 가능한 직원. 공감성은 고객 개인에 대한 관심, 고객에게 편리하게 시간대를 조절해 주는 것,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려는 직원,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는 직원, 고객 욕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서비스의 본질을 느끼게 되는 진실의 순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합니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갖고 있던 기대 수준과 서비스 전달 후의 인지 수준과의 차이에 의해 서비스 품질을 인지하게 됩니다. 구전과 개인적 욕구와 과거 경험에 의해서 기대한 서비스가 구성이 되고, 서비스 품질 차원인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이 기대한 서비스와 인지된 서비스의 차이에 의해서 인지된 서비스 품질로, 즉 기대보다 인지가 작은 경우는, 즉 인지가 기대보다 크면 고객 감동이 이루어지고, 기대와 인지가 같으면 그것도 고객 감동이나 만족이 이루어지고, 인지가 기대에 못 미치면 결국은 고객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서브컬 모델은 원래 서비스와 퀄리티의 복합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와 성과 비교를 통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평가와 인지평가의 갭을 가지고 평가하는 모형이죠. 이 서브컬 갭 모형의 시사점은 서비스업에서의 품질관리 목적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갭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와 경영자 인지 사이의 갭이 첫 번째 갭인데, 이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이 고객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 원인은 마케팅 조사가 부족했다거나 부적절한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선 종업원과 경영진 간에 너무 많은 중간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갭은 경영자의 인지와 서비스 품질 명세 사이의 어떤 갭으로, 정해진 서비스 명세가 고객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원인 이유는 자원의 제약, 관리자의 무관심, 형편없는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갭인 서비스 품질 명세와 서비스 전달 사이의 전달 갭은 서비스에 대한 명세가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지만 서비스 전달 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 이러한 원인의 구체적인 이유는 종업원의 성과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의 인지가 일관적이지 못해서입니다. 서비스 전달과 외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의사소통 갭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받는 고객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마케팅 메시지가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아서 전달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갭, 고객 만족 갭은 기대 서비스와 인지 서비스 사이의 갭으로, 기대와 실제 서비스에 기반을 둔 고객의 품질에 대한 평가로 기대 서비스와 인식 서비스가의 갭의 방향이나 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가노 교수가 개발한 가노 모델입니다. 제조에서의 품질 평가에 사용되는 모형인데요. 일본 동경대 교수인 노리아키 가노가 개발한 고객 만족과 상품 개발에 관한 이론입니다. 고객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품질에 대한 고객의 지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가노 모델에서 제시한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어트랙티브 품질 속성입니다. 이 매력적인 품질 속성은 충족되면 만족하고 충족이 안 되어도 불만족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완 디멘저널 품질 속성은 충족되면 만족도가 향상되지만 충족이 안 되면 불만족한 요인입니다. must be 당연적 품질 속성은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서비스 속성입니다. indifferent 품질 속성, 무관심 품질 속성은 만족, 불만족 사이에 품질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리버스 품질 속성, 역 품질 속성은 충족되면 불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적 서비스 품질은 꼭 유지해야 하고 과도한 투자는 불필요합니다. 이론적 다다익선 서비스 품질은 꾸준한 투자와 성실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매력적 서비스는 조금만 있어도 고객 감동이 되고 없어도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고 창의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무관심 서비스 품질은 계산기에 날씨를 제공하는 것이고 서비스로 원가가 상승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스 요인, 서비스 품질은 명백히 불필요한 서비스 요인으로 집어넣을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저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호텔 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과거 수준에 보면 당연적 서비스 품질 요소는 깨끗한 침대, 시트, TV와 모닝콜 서비스 등입니다. 매력적인 서비스 품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침 식사, 샴푸, 그리고 샤워캡 등입니다. 오늘날 당연적 서비스 품질 요소에는 과거의 매력적인 요소에 흡연 금연실, 케이블 TV, 세탁 서비스 등이 더해지고 있고 만약 이러한 당연적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매력적 서비스 품질 요소로는 매력적 요소에는 발렛 서비스, 비즈니스 미팅룸 등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바뀌고 있고 비즈니스는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매력적 서비스 품질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객 지향적 매력적 서비스 품질 요소 개발로의 어떤 전환 사례의 예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 과거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병원 경영자들이 환자에 대한 고객 인식이 부족합니다. 환자들의 고객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자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에 고객 카드를 작성하게 해서 차후 고객들의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에 축하 카드를 보냅니다. 예약 진료제나 협진에 활용하고요. 지방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호텔과의 연계 및 이동 서비스도 합니다. T1 환자들에게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지향적 매력적 서비스 품질 요소 개발로 전환한 사례의 또 하나의 예인데요. 리츠 칼튼 호텔은 호텔의 컨셉에서 최고의 입지, 최고의 요리, 최고의 서비스 설비가 조화를 이룬 또 하나의 우리 집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2일째 투숙 방문했을 때 무슨 시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손으로 직접 쓴 카드를 룸 책상에 붙여놓습니다. 카드를 본 고객은 실제로는 호텔을 방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 집에 돌아온 것 같다는 포근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본 요건이자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열쇠는 바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고객 관점의 본질은 고객 스스로 내가 소중하게 대우받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 서비스 품질 속성의 지속적인 개발의 예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또 하나의 예를 보면 SW 항공사는 스칸다르 항공사는 창업자 허브 켈러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을 기분 좋은 음악을 듣는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고객 상황은 크리스마스에 아내와 함께 딸과 손녀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에 갈 예정인데 출발하기 직전에 암을 앓고 있던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딸과 손녀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SW 항공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SW 항공 복지부는 SW 항공 복지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부인께서 힘드시겠군요. 소중한 크리스마스인데 참 곤란하게 드셨네요. 저희가 추가 요금 없이 역방향 티켓을 재발행해 드리겠습니다. SW 항공의 서비스 컨셉 사고 관점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사명감을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에게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를 해서 일선의 판단과 행동을 중시합니다. 경영자에서 현장 직원까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SW 항공사는 이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고객 만족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컨셉 사고 관점을 가지고 실행한 결과 고객 만족도가 높은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사입니다. 영국 항공은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 항공사입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과 겟트웍 국제공항을 허브 항공으로 삼고 있고 아메리칸 항공, 퀀타스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항공과 함께 원월드 항공 동맹을 만든 항공사입니다. 국제선 수송 부분에서 세계 1위 항공사이고 초음속 특급 여객기인 7대의 콩코드를 비롯해서 34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4,800만 명을 160개국 535개의 도시로 연결하는 국제 항공 노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9월 홍콩 경유 서울 런던 노선으로 운항을 시작하였고 현재 도쿄나 홍콩, 베이징을 경유해서 런던까지 운항하는 노선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CRM 기법을 보면 특별한 승객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나를 알아줘 프로그램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객에 대한 정보를 즉석에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좌석에 앉는지, 짐은 몇 개 붙였는지, 기내식은 뭘 주문했는지 등의 정보가 직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데이터베이스로 남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각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VIP 고객 맞춤 전략입니다. VIP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VIP 고객 선호 정보 추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즉 CRM 시스템을 구축해서 승무원들로 하여금 VIP 고객들의 니즈, 선호,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 주방에서도 PC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접촉하는 승무원들이 고객들의 니즈나 선호나 성향 정보를 매일 입력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QQ라는 VIP 고객은 어떤 좌석을 선호하는지, 비행 중에 PC를 사용하는지, 신문이나 잡지는 어떤 종류로 구독하는지, 기내식의 종류나 고기는 어느 정도 익히는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료는 어떤 것인지, 식사 후 마시는 와인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등 이런 정보들을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승무원이 파악해서 기내 주방 PC에 틈틈이 입력합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고객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메모하기를 합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매력적 서비스 품질 요소 개발 사례입니다. 기착지 도착한 후에 한 고객이 승무원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비행기 탑승 중에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라고 승무원이 고객님, 저희 승무원을 불러 물 한 컵 갖다 주세요라고 요청하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을 달라고 하려고 승무원을 바라보니 피곤한 모습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라고 했고, 승무원이 다시 고객님, 다음번 저희 브리티시 항공기를 탑승하시면 고객님 좌석 앞에 생수를 놔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요. 원래 나는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말하면서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 이 고객은 다시 브리티시 항공으로 여행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승무원과 나눈 대화를 내용을 새까맣게 잊고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자기 좌석 앞에 에비앙 생수 2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기억하여 챙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너무나 감동을 받은 고객은 만나는 사람마다 브리티시 항공의 대단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특급 서비스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면서 말입니다. 이 항공사의 열렬한 팬, 열정적인 충성 고객이 된 사례입니다. 품질 중심의 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 혁명, 시계오 신고 이야기입니다. 포카요케는 바보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즉 품질 관리 차원에서 작업자의 능력이 아니라 실수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나 시스템의 실수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Quality Function Deployment입니다. 품질 기능 전개의 핵심은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 명세로 변환시켜서 품질 수준이 고객 요구에 적합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방법론의 도구는 하우스 오브 퀄리티고요. 1972년 미쓰비시 주선소에서 최초로 창안한 방법입니다. 이후에도 도요타 자동차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품질 기능 개선을 위해서 고객의 요구 속성과 요구 중요도를 작성하게 하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고객의 기대와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정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구성 요소의 가중 점수를 설정하고, 서비스 구성 요소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고객 인지도를 평가해서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해보고 서비스에 대한 종합 품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품질 기능 전개의 그 단계를 보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제품 고객 요구 항목이나 가중치 및 등의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서비스 구성 요소와 고객 요구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경쟁사 대비 고객 만족도를 파악해서 고객 만족도 목표를 설정하고, 4단계에서는 기능 특성 항목에 대한 자사, 경쟁사 수준을 파악하고 목표 설정하고, 5단계에서는 경쟁사의 시장 가격이나 시장 점유율 등 파악을 해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트리즈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인데, 혁신과 품질을 더한 방식입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러시아의 과학자 게리노, 사울루비츠, 알트 슈레르가 의해서 발명한 방법입니다. 트리즈를 발명할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서 트리즈 방법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발전된 트리즈를 통해서 약 4만 개 정도의 특허를 받았고, 경영사회, 금융, 서비스 등의 여러 학문과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에 어떤 공통된 원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이론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트리즈입니다. 트리즈의 기본 개념은 수백만 건의 특허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개발에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해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기법입니다. 트리즈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인 상충, 두 번째는 물리적인 상충입니다. 기술적인 상충은 개발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게를 들이면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당에서 마이크의 음량을 키우게 되면 또 하나의 앞좌석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상충을 정의하기 위해서 해결의 원리들을 40개 도출하였습니다. 기술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트슐레는 문제가 되는 39가지 기술적인 상충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가지 원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40가지 발명 원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주기적 작용인데, 이것은 연속적 작용을 주기적 작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작용과 그 다음 작용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고등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켜 있거나 보다 깜빡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와 가변 차로제는 시간적인 간격을 설정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스낵과 커피를 판매합니다. 자동차 구조 변경이나 지나친 썬팅이나 불법 주차에 대한 주기적 단속, 이런 것도 그에 이해가 되고요. 국립공원의 안식년제도 그 이해가 됩니다. 들어서 옮길 필요가 없는 경우 굴리기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들어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굴리는 방식이죠. 우리는 물건을 옮길 때 들어서 옮긴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들지 않고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언제나 옮긴다고 하는 말 앞에 습관적으로 들어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옮긴다고 하는 말 앞에 습관적으로 쓰는 또 다른 말은 실어서입니다. 반대로 해보는 반전도 있습니다. 야사이마 동물원 펭귄과 펭귄을 날게 하는 건데, 수영 연습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이동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물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영모기지입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을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 후에 은행이 주택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상환받는 상품입니다. 익숙히 알고 있는 모기지 대출과 비교할 때 상품 구조와 자금 흐름이 거꾸로 뒤바뀐 예입니다. 부분 단계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 역동성, 자유도의 증가입니다. 리츠카튼 호텔의 $2,000, KFC의 $20, IBM에서 연간 $5,000의 관리자 22,000명을 대상으로 가치 펀드 제도로 고객 불만 없애기 또는 기업의 스피드 향상을 위해 상사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놓고, 3M 같은 경우는 15% 규칙이라고 해서 구글의 20% 규칙, 즉 일과 중에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부문의 자기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유해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꾼다. 전환 의복의 사례입니다. 변기물을 한 컵 떠 마셔보니 미국의 한 홈쇼핑 방송 중 트리플 클릭스사의 변기 세척제를 팔던 한 쇼호스트가 이 제품은 세균과 곰팡이를 박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오염도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변기물을 한 컵 떠서 마셨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순식간에 5,100개나 팔려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해하다고 하면 빨리 진행하라, 급히 통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턴어라운드 시간을 15분을 단축해서 항공기의 운항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도 그 예가 됩니다. 유용한 작용을 쉬지 않고 지속한다. 유용한 작용의 지속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용한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이 쉬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24시간 편의점이나 은행의 온라인 뱅킹이나 스키장의 여름 골프장 혹은 물썰 매장 활용이나 업무가 중단된
동안의 교육 실시도 이에 해당한 예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가격은 싸지만 서비스는 형편없는 회사의 대명사였습니다. 트리지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과 비용 간의 기술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였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트리지 발명 원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용을 최적화시키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트리플 크라운상을 5년 연속 수상하게 되고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수화물 처리, 최저의 고객 불만율을 낳게 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서비스 엉망, 높은 가격, 소비자 불만을 서비스를 개선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가 어렵다, 축적되어 온 소비자 불만 해소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고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트리지 발명 원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용을 최적화시키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